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발전과 풍요를 전달하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고바야시 히로유키 지음, 조민정 옮김, 출판사는 타커스입니다. 지은이 고바야시 히로유키는 준텐도 대학 의대 교수, 일본 체육협회 공인 스포츠 닥터, 일본 자율신경연구의 1인자로 수많은 프로 운동선수, 아티스트, 문화인들의 건강관리와 능력 향상 및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머리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는 기술이 아니라 의학이다. 사람들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잘 알고 있고 평소에 조심해서 말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도 당신은 이 책을 골라 들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는데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생각과 입이 따로 놀아 답답해서가 아닌가? 혹은 좀 더 말을 잘해서 괜찮은 인생을 살고 싶다는 바람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말은 내뱉는 순간 끝이므로 매 순간 올바르게 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마음이 불안하면 자기도 모르게 가시돋친 말투가 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면 말이 요점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등 그때그때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말이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딘지 좀 이상하다. 기분과 상황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사실 말투가 매번 한결같지 않은 근본 원인은 의학적인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말투를 좌우하는 정체는 바로 자율신경이다. 우리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 분위기 파악을 못해 실수를 저지르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등 이른바 잘못된 말투를 쓰게 된다. 왜 그럴까? 우리의 몸과 뇌가 제 역할을 100% 해내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꼭 필요한데 자율신경의 균형이 망가지면 혈류가 나빠져 몸 전체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져서 올바른 말투를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혀 있으면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잘 돌아서 뇌가 맑아진다. 그 결과 설득력 있는 말투, 남을 배려하는 말투,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 등 상황에 알맞게 적절한 말투를 쓸 수 있다. 요컨대 말하기는 기술이 아니라 의학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말투와 자율신경은 이어져 있다. 앞에서 자율신경이 흐트러지면 말투가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럼 자율신경이란 무엇일까? 쉽게 예를 들면 자율신경은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한다. 자는 동안 호흡을 조절한다. 더우면 땀을 배출하여 체온을 내린다. 추우면 닭살이 돋아 체온이 빼앗기는 것을 막는다. 눈이 부시면 눈을 감는다. 뜨거운 것을 만진 순간 손을 뗀다.
이렇듯 자율신경은 우리가 평소 생활하면서 별로 의식하지 않는 숨은 공로자 같은 역할을 아주 많이 맡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뻗은 모든 혈관을 조절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분과 산소가 골고루 공급되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 기능을 맡은 것이 혈류이며 혈류를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이다. 혈류는 세포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고 면역세포를 운반하는 작용도 하므로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저하된다. 반대로 혈류가 원활해서 세포 구석구석까지 질 좋은 혈액이 흐르면 모든 내장기관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전해지기 때문에 몸이 아주 건강해진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율신경에 의해 말투가 좌우되는 중요한 원리이다. 혈류가 좋아지면 뇌를 비롯한 몸속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고루 미쳐서 말투가 안정되고 대화를 기분 좋게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자율신경이 바로 잡힌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 있다. 차에 비유하면 교감신경은 엑셀러레이터로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로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이 둘은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교감신경이 더 높아지면 우리는 흥분 상태가 되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더 높아지면 편안한 상태가 된다. 자율신경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10대 10으로 둘 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율신경이 바로 잡힌 상태란 바로 이 10대 10 상태 혹은 8대 8, 9대 9 등 최대한 높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0페이지 젠장 하고 말하는 순간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투를 사용하거나 남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왜 자율신경의 균형이 망가질까? 예를 들어 젠장 하고 잔뜩 짜증난 말투를 썼다고 가정해보자. 화난 감정을 말로 내뱉으면 짜증이 증폭되어 교감신경이 급격히 높아지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진다. 교감신경이 높고 부교감신경이 낮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가 나빠지기 때문에 쉽게 지치거나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 결과 말투는 더 부정적으로 변하고 결국 자율신경의 균형이 더욱 무너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 젊었을 때는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자신이나 타인의 말투에 따라 자율신경이 흐트러져도 부교감신경이 금세 회복된다. 자율신경이 곧 균형을 되찾는 것이다. 하지만 남성은 30세, 여성은 40세를 기점으로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한번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고 흐트러진 상태가 지속된다.
그 결과 혈류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만성 통증이나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30, 40대에 접어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항상 컨디션이 나쁘다. 늘 어딘가 아프다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를 피하려면 의식적으로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높여야 한다. 37페이지에 의학적으로 접근해야 말투를 고칠 수 있다. 말투와 자율신경은 이어져 있으므로 자율신경의 균형에 따라 말투가 바뀌고 반대로 말투에 따라 자율신경의 균형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 둘은 고리처럼 이어져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상사가 급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가정해보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대답했을 경우와 네, 이렇게 웅얼웅얼 부정적인 투로 대답했을 경우 몸속 세포는 다르게 작용한다. 전자의 말투를 사용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히면서 뇌를 비롯한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두루 미치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져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 게다가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쉽게 지치지 않고 활기 넘치며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말투를 사용하면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면서 두뇌와 신체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 당연히 업무 효율도 낮아져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얻기 어렵다. 또한 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아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단기적인 증상으로는 잦은 피로, 집중력 저하, 불면증, 두통, 변비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대개 누군가와 소통해야 할 때 말투를 의식하고 신경 쓴다.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말투이다. 일상의 사소한 말 습관이 일의 능률은 물론이고 건강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게다가 자신이 쓰는 말투뿐 아니라 남이 내게 쓰는 말투 역시 똑같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남이 내게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등 부정적인 말투를 쓸 때도 자율신경이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일과 건강에 악영향이 생긴다.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의 말투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자율신경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말투를 익힌다면 상대의 언어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말투를 쓰게 되는 이유와 잘못된 말투가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해 나가는 것이다. 물론 그 핵심에 자율신경이 있다. 다음에는 자율신경을 지켜주는
세세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행복책방의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운 가득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